소연씨, 햄버거 가끔 먹어요? 어느 햄버거 체인이 세계에서 제일 클까요? 근데 거기서 김치버거 팔았다는 거 알아요? 몇 년 전에 쉑쉑버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먹으려고 막 줄 서고 막 그랬잖아요. 30여 년 전에는 여기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렇게 줄을 섰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구소련, 일본 첫 매장이 생기면 어디서나 그랬어요. 요새는 학생들 생일 파티 어디서 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강남에서도 여기서 생일 파티 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스타벅스 기념품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먹는 거 기념품은 여기가 원조였어요. 햄버거 버리고 장난감만 모으고 중고로 팔고 기념품을. 슈퍼마리오 피규어 사태가 유명해요. 요새는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고 뭐 드라이브 스루도 많이 이용하고요. 나라마다 특이한 메뉴들이 많은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 코리안 대박버거, 코리안 대박 디저트 뭐 이런 메뉴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1년에 대표 버거만 13억 개씩 판다는, 미국 대통령도 즐겨 먹는다는, 한 번에 2개씩.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애플파이 출시해달라고 여기 회사에다가 한 달 동안 계속 전화를 했었대요. 전 세계 120개국 37,000여 매장에서 매일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 나이 50 넘어서 기회를 움켜쥐고 인생을 바꾼 드라마의 주인공, 이 사람이 세계에 퍼뜨린. 오늘의 주제는 패스트푸드의 시작, 맥도날드입니다. 따라따따따. 최근에 맥도날드 버거 먹어봤어요? 맥모닝 때문에 간다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최근에 버거 맛이 좀 달라졌던 거예요. 올해 초에 한국 맥도날드 CEO가 바뀌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알바생 출신으로 사장까지 된 알바의 전설. 그리고 나서 맛이 나아졌다고 하죠. 아무튼 맛이 왜 달라졌는지 막 TV 광고까지 해요. 배철수 아저씨가 막 나오는. 맥도날드에서 경험해보세요. 맥도날드에서는 뭐 CEO 교체랑 맛의 변화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여론은 또 다릅니다. 빵이, 소스가, 패티가 달라졌다, 그리고 막 빅맥이 왜 자꾸 작아지는 거야,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맥도날드가 한국 처음에 들어온 게 언제일까요?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3월에 서울 압구정동에 첫 매장이 생겼어요. 전국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90년대에는 어땠냐면 압구정동이 오렌지족의 해동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힙스터들이 맥도날드 앞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강남역 하면 뉴욕 제과, 압구정동은 맥도날드. 그 정도로 되게 핫플이었는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소련 시절 모스크바에서도 맥도날드가 생기니까 엄청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하나를 먹는 거지. 이게 자본주의의 맛이고, 이게 미국이고. 한창 개방에 열을 올리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에 첫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다가 딱 열리니까 막 들어가요. 마치 샤넬의 오픈런처럼. 폐쇄된 사회에 맥도날드가 생긴다는 건 어떤 개혁 개방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막 많이 안 가고 맥도날드가 더 이상 막 핫플은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줄도 많이 안 서고 무인 키오스크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잘 안 보이고요. 근데 여전히 한국에만 전국에 400개 넘는 매장이 있고요. 하루에 평균 55만 명이 찾아요. 그러면 한국에 처음으로 맥도날드 들여온 사람은 누굴까요? 미국 본사 직원? 아닙니다. 1986년도에 하버드 MBA 출신의 회계사 안효영 씨라는 분이 미국 본사랑 합작해서 메간 산업이라는 걸 세워요. 맥도날드의 맥, 안효영의 안. 이해되죠? 그래서 각각 100만 달러씩을 투자합니다. 스타벅스, 공차 이런 거 들여올 때도 마찬가지듯이 외국물을 먼저 먹은 사람이 한국에 좋은 거 들여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국 연예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SM? YG? JYP? 강 대표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메간 산업에서 맥도날드 한국 영업권이 양분돼서 넘어가요. 그게 한국 연예계 사상 역대 최고의 부자라는 신영균 회장, 치과의사 출신의 원로 배우거든요. 평생 기부한 돈이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이분이 세운 신맥, 신영균의 신과 맥도날드의 맥이죠. 신맥이 양분된 영업권 중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까지 영업권을 가지고요. 포스코 설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사위 김영수 씨의 맥힘, 맥힘이 영호남 지방과 제주도까지의 영업권을 갖다가 신맥과 맥힘의 영업권이 결국 맥도날드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 맥도날드가 탄생하죠. 역시 이 집에서만 이 맛이다. 돌이켜보면은 혹시 인생에서 찾아왔던 기회라고 느껴졌던 게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 또 못 잡아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맥도날드를 처음 들여왔느냐? 바로 기회를 포착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스토리가 여기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 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맥도날드를 처음 그 나라에 들여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원래 부자였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무엇보다 미국에서 시작된 맥도날드가 기회를 움켜쥔 사람의 드라마틱한 인생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혹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어떨까요? 때는 1954년 52살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어요. 종이컵을 팔다가 믹서기를 팔았던 일종의 영업왕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1차 대전 때 나이가 모자라는데도 나이를 속여서 막 입대했던 사람인데, 참고로 그때 나이 속이고 입대했던 다른 사람이 같은 중대에 또 있었어요. 휴가를 주면 휴가도 안 나가고 막사에서 막 그림 그리는데 열중했던 괴짜라고 불리던 월트 디즈니. 같이 나이를 속여서 입대할 만큼 열정적이었고 이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레이크록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주말에 알바 뛰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래도 52살이잖아요. 당뇨병이 있고 막 관절염까지 앓고 있고 담낭도 제거하고 갑상선도 대부분 떼어내고 아무튼 레이크록이 믹서기를 열심히 팔고 있었는데 자꾸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화였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맥도날드 형제네랑 같은 믹서기 우리도 살 수 있나요? 막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 누구? 그래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맥도날드 형제가 한꺼번에 믹서기를 8대씩 굴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레이크록이 팔던 믹서기가 한 대에 150불이었어요.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대에 18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얼마죠? 8대 곱하기 180만 원 하면 믹서기만 1,500만 원어치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시도 아닌 뭐 시골 식당에서 이걸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믹서기가 아니라 멀티 믹서라서 한 대에 5잔 분량의 음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40잔 분량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막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죠. 신기한 거잖아요. 레이크록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아, 당장 다음 출장길에 찾아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근데 소비더머니를 전에 보셨다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스타벅스 편에서 지금 CEO인 하워드 실추가 아니 얘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이걸 많이 팔어? 그래서 궁금해서 가본 거야. 가봤는데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간 거야. 소연 씨 그러면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네. 언제야? 언제 그랬니? 언제니 그게? 레이크록이 당장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의 가게에 갔는데 남녀노소만 불문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를 딱 보니까 내 마음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짜릿했다.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가서 한참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센트짜리 햄버거가 30초 만에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팁도 안 줘도 돼요. 장사 잘 되는 집은 당시에도 30분씩 기다려서 먹는 게 예사였거든요. 근데 30초 만에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물어봤더니 마치 포드 자동차가 분업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던 것처럼 맥도날드 형제는 가게를 세우기 전에 빈 테니스 코트에 분필로 막 그림을 그렸대요. 어떻게 하면 분업을 해가지고 빠르게 햄버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처럼 햄버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레이크록이 숙소를 그 가게 옆에다가 모텔에 잡아요. 모텔방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생각은 이랬대요. 아, 이 집이 전국으로 막 퍼지고 분점을 내서 나는 거기다 믹서기를 팔면 대박이 나겠구나. 믹서기 영업사원이니까. 그래서 당장 맥도날드 형제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분점을 내세요. 당신들은 돈 벌고 나는 믹서기 팔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워라벨 얘기를 꺼내요. 워라벨? 우리 지금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가게 앞에 우리 집이 있는데 퇴근하고 막 내다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피곤해지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당신들은 계속 식당을 하세요. 그러면 분점 내는 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아니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골 아프기 싫어요.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 순간에 52살의 레이크록이 자기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던 기회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때요? 내가 분점 내는 거 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레이크록이 제임스 딕 맥도날드, 제임스 맥 맥도날드, 맥도날드 형제랑 계약을 맺습니다. 미국 거의 전역에 맥도날드 매장을 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죠. 가맹점 매출의 1.4%를 자기가 먹기로 하고 0.5%를 맥도날드 형제한테 주기로 합니다. 자, 이게 1954년의 일이에요. 55 burger, please. 맥도날드 195 버거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계약을 하고 레이크록이 바로 부자가 됐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레이크록이 개입을 해서 문을 연 첫 매장이 1955년에 세워져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자기네들의 시작을 1955년이라고 하고요. 195 버거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장을 짓는 문제, 프렌치 후라이 튀기는 문제 등등 수많은 난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장을 열면 레이크록이 직접 가가지고 막 관찰하고 쓰레기 줍고 조명은 제대로 켜졌는지 막 어디가 더럽진 않은지 계속 살핍니다. 심지어 그 매장 주변에 다른 햄버거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새벽 2시쯤 가가지고 몰래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빵은 얼마나 쓰는지 뭐 딴 건 얼마나 쓰는지 매상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려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매장이 보이는 숙소를 잡아서 창문에 대고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격을 짐작할 만하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느껴지죠. 잠깐 딴 얘기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번 레이크록이 메이저리그 야구단을 인수해서 운영하거든요. 5년 연속 꼴찌를 했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팀이 계속 연패를 하던 하루는 실책성 플레이가 계속 나오니까 장내 아나운서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뺏고 얘기를 합니다. 구단주 레이크록입니다. 이렇게 팬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팀이 정말 엉터리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엉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로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규정이 생겼는데 꼴찌였던 팀이 하루아침에 잘할 수는 없겠지만 팬들이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가지고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선수들이 왜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냐 이걸 막 질책을 한 거죠. 더 재밌는 건 그때 상대 팀에서 그랬대요. 도대체 야구 선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 요리사쯤으로 보여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 크록이 당장 기자들을 모아놓고 맞받아칩니다. 너는 지금 패스트푸드점의 요리사들을 모욕했다. 요리사 모자를 쓰고 오는 분들은 다음 제네와의 홈 경기에서 우리가 무료 입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막 수천 명이 실제로 요리사 모자를 쓰고 모여서 화제가 됐었어요. 정말 보통 성격이 아니죠. 사장님이었으면 진짜 피곤했을 수도 있어. 아무튼 맥도날드가 매장 확장을 계속 해나가던 1961년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모든 사업 권리를 사들이는 협상을 해요. 맥도날드 형제는 당시 돈으로 270만 달러를 요구해요. 세금을 떼고 각자 100만 달러씩 받아서 100만 장자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맥도날드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협상할 만하죠. 그리고 협상이 타결됩니다. 왜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을 잃는 것도 속상한데 돈을 조금 벌고 다시 팔았는데 그게 나중에 더 오르면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만약에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 협상처럼 매출의 0.5%씩을 계속 받았다고 치면요 1년에 3천억 원 정도를 버는 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한테서 기회를 빼앗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레이 크록이 없었으면 맥도날드가 지금처럼 됐으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는 거죠. 아까 막 워라벨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지금은 패스트푸드점 TV 광고가 되게 일반적이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레이 크록이 계속 혁신을 한 결과 중에 나온 건데 대규모 TV 광고 캠페인 내보내고 슈퍼볼 중계를 협찬하고 가맹점주랑 소통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는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빅맥, 애플파이, 맥모닝 그리고 한국엔 지금 안 팔지만 필레오피스 이런 것도 모두 가맹점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메뉴고요. 다 데이트를 쳤죠. 맥도날드는 뭐 햄버거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예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헬기랑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뭐 세계 각지의 좋은 입지를 뭐 야금야금 사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자산 가치가 뛰어 올랐죠. 예전 같이는 안 쓰지만 맥세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압구정동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요? 신촌역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요? 이런 얘기가 옛날에 일반적이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맥도날드 매장 하나 내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영업이 꽤 잘 돼서 인기가 꽤 있대요. 옛날에는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인지 레이 크록은 세계에서 100만 장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요. 생각해봐요. 가맹점주에다가 빵, 패티, 야채, 소스 거기 맥도날드 들어가는 집기, 건축업자 얼마나 많은 뭐 공급업체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1984년 본인 역시 억만장자가 된 레이 크록이 세상을 떠납니다. 맥도날드 영광의 시절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의 맥도날드는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건강한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판매가 점점 줄었고요. 이제는 뭐 정크푸드 같은 취급받는 걸 피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 이상 뭐 가족들이 즐겨 찾는 매장 이런 분위기가 잘 안 나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찾아가고 분위기 막 쎄하고 그리고 막 마스코트 로널드 옛날엔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막 무섭다고 막 울고 막 그래서 막 치우고 그랬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랑 막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한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본사가 한국 맥도날드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적도 있었어요. 소연씨 거의 다 끝났다. 그러면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 맥도날드가 몇 위쯤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맥도날드는 여전히 9위, 세계 10대 브랜드 안에 들었어요. 힘이 빠졌어도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인데 앞으로 맥도날드가 이 하락세를 이겨내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암튼 그건 지켜볼 포인트겠고요.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가 그랬어요. 로켓에 자리가 나면 가리지 말고 올라타라고. 그래야 같이 우주로 가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암튼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맥도날드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처럼 작은 기회든 큰 기회든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